소집. 소집. 서진아, 제발 차분하게 가자. 너 또 누구 만났다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지 말고 급하게 흥분하지 말고 오늘 소집일이고 첫날이니까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 조용히 가자. 그랬더니 이제 강당으로 가게 돼 있지. 강당으로 갔는데 또 친구가 보이는 거야. 이름이 민준이었어. 장민준 아니 가는 백민준이었어. 갑자기 그 강당 안에서 애들이 막 부모들 손잡고 와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랑 나는 얼굴 빨갛게 돼가지고 사실아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백민준 이러면서 막 달려갈 거야. 그래서 아 얘는 끝났다 이러면 그 부모님들 알지? 산만한 애랑 이런 거 같은 반 되고 이러면은 쟤랑 좀 떨어뜨려서 앉혀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슬슬 나올 것 같더라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산만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분해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의 이동을 했고 도형의 이동을 했고 점대칭, 선대칭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태를 보면은요 f에다가 x, y 이꼴 0을 m, n만큼 평행 이동했는 관계식을 구하여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관계식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f에다가 x 빼기 얼마? m, y 빼기 얼마? 이꼴 0. 요거를 유도해내면 맞는 것. 그게 아니면 너 아직 이해 못한 거 바이블 더 읽던지 질문을 하던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끝났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도식이동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식을 한번 해보면은요 어렵진 않습니다. 2,4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꼭 반영을 하십시오. 2라고 하면 좀 가파르니까 이렇게 y꼴 2x-4 5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점을 찍어가지고요 잉크를 묻혀가지고 접었다 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대칭이 되는 거겠지. 접었다 폈다 하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대칭 이동하는 애들이 이렇게 쾅 찍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늘 대칭축, 선이 축이면은요 여기에 몇 도가 되도록 다가와야 함? 90도가 되도록 다가오고요 같은 거리만큼 가가지고 쾅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 포인트 P라고 줄 건데 모르니까 A, B라 하지 뭐 이거나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에서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우선 뭐가 보입니까? 뭐 딱 보이는 거 없음? 요거 뭐? 수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리랑 같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M이라고 주면 M은 두 점의 뭐가 되는 거지?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래서 M은 AP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 하면 기울기 갖고 올게요. AP 기울기 는 A 빼기 2가 될 거고요. B에다가 4를 빼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너랑 수직 관계라는 거는 여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얼마가 돼줘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그재그로 곱해봅시다. 곱하고요. 이렇게 곱합니다. 2를 넘겨주시면 2B 빼기 8이 되는 거고요. A 빼기 2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넘겨주시면 A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너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식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M. M좌표 바로 암산될걸. 2분의 얼마? 그렇지. A 플러스 2가 되고요. 2분의 얼마? B 플러스 4가 됩니다. 민준아 잠 올 때는 자꾸 옹알이 하면서 대답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럼 잠 안 온대. 자 M은 그림을 보십시오. 누구 위에 점이 되나? Y꼴
bx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5 위에 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동률아 위에 점이면 뭐 해야 함? A.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4는 9배의 2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빼기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 팡 사라질 건데 양변 2를 곱해주시면 b 플러스 4는 2a 플러스 4에다가 그 다음 빼기 10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14는 14 아닌데 10은 2a 빼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랑 뭐 하면 됩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 맞죠? 그게 세 번째입니다. 누구 없애버릴까? b 없애버릴까? 좋아. 2a 플러스 4b 아닌데 a 플러스 2b 그거는 10이고요. 요거 b 없앱시다. 그러면 4a 빼기 2b 그게 20이 되는 거지. 그럼 두 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5a가 30입니다. a는 6 a가 6이면 b는 얼마임? 2.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 a, b가 좌표잖아. 그래서 p는 6,2다.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2인 게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2라는 특수한 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수직이라는 조건을 한번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이라는 게 뭐야? 2등분 한다라는 조건을 써먹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선에 대해서 점이 이동할 때는 수직 2등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y 이꼴 마이너스 3x를 직선 x 이꼴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보여라. y 이꼴 마이너스 3x는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x 이꼴 4라는 건 x가 4인 점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너 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라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겠지. 그러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닥 찍힐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저 빨간색 그래프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수직 이등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얘는 그 어제 배웠던 걸 이용해야 되겠죠. 요 점 하나를 내가 x, y라고 한다면 요렇게 따다다다다 가가지고 여기 팡 찍히는 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지. 가운데 거 2배 해가지고 너를 빼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8-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 x가 아니지. y는 그대로 y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y 대신에 y를 대입하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에다가 x 자리에다가 8-x를 대입한다. 원래는 x 다시였지. 8-x 다시.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얼마가 됩니까? 분배하면 3x-24가 됩니다. 지시간 쌓이는 거니까 지난 시간 거랑 잘 풀라고 해야 될 겁니다. 됐어. 알면 땡큐고요. 모르면 갖고 와서 질문해야 될 겁니다. 넘어가랍니다. 됐어. 그다음 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이거 좀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도형이 자기 자신, 대칭 이동시킨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될 때 상수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또 자기 자신이 나오네. 그럼 생각을 해볼게. 대칭축이 되는 거 기울기 4니까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래서 우와! y 꼴 4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런 선이 한 개 있었다고 칠게. 너희 그리지 마. 이 연두색 선은 있잖아. 접었다 폈다 하면 여기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대칭 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그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건 어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음? 그럼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칭 이동해가지고 같아지는 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꺼야? 수직으로. 그렇지. 대칭축의 수직이 되도록 그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이 있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꼴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100과 얼마 돼야 함?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 2분의 a가 되겠지. 2분의 a가 마이너스 4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되게 어려워서 8-4번인 게 아니라 상황을 좀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좀 일반적인 상황,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처럼 좀 스페셜한 경우를 잡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어렵습니다. 넘어가면 요거 측상. 자, 바이블 풀 때는 요게 큰 의미가 없는데요. 나중에 1품 이상의 문제를 풀 때는요, 요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놓으십시오. 갑니다.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봅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수한 경우는 뭐냐 하면은 기울기가 대칭축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왜 특수한 경우냐 하면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푸는 방법이 뭐지?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되지? 요즘은 숏컷이라고 하나? 빠른 답이 있다. 아무튼 빨리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기울기가 2라든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빠른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묵직하게 정석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칭축이 축에 평행한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간 얼마나 있죠? 빨리 가보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칭축이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x축이랑 y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선이 한 개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이게 y꼴 ax 플러스 b라고 하고, 그리고 대칭축을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줍니다. 그럼 너는 x 이꼴 k가 되겠지.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접었다 폈다 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 아까 채윤이가 잘 말하던데 K를 몇 배 해가지고 2배 해가지고 X 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X 대신 누구 대입한다? 2K 빼기 X를 대입합니다. Y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대칭 이동돼서 찍힐 거니까 y 값은 변화가 없다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러니까 x 값만 저렇게 대칭하면 되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대칭축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y꼴 k가 있습니다. 뭐 뻔하네. 그러면 일반적인 1차 함수가 y꼴 ax 플러스 b 이렇게 있다고 치게. 그러면 요 녀석을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점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 점은 대칭 이동 시켜보면 여기 쾅 찍힐 건데, x 좌표는 그대로인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너는 x는 그대로, y는 y 대신 2k 빼기 y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요, 요 소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너는 여기 있어. 원래 y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2k-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너는 y 대신에 2k-y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x는 그대로 주면 된다고요. 아, 그래서 x축이든 y축이든 평행한 놈이 있으면은 뭐 중선 대칭, 중점 대칭, 지난 시간 배운 내용으로 밀어붙이면 끝. 완시. 자, 요거를 깔고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는 왜 이런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써먹고 익숙해지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밑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가 예를 들겠습니다. EX. 자, Y꼴 2X 플러스 3이 할까요? 3을 Y꼴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솔루션은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칭축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대칭축인데 기울기가 1이 포인트입니다. 기울기가 1이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y꼴 x 대칭. y꼴 x 대칭은 x, y가 있으면 뭐로 바꿔 적으면 됩니까? 그렇지, y, x로 바꿔 적으면 되잖아. 아, 그래서 우리는 y꼴 x 대칭을 연락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빼기 1이 있는 상황이네. 그래서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들어 올려버릴 겁니다. 크게 안 그려도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아니 봐봐. 여기 대칭축이 되는 y꼴 x-1은 이게 됩니다. 이게 대칭축. 그런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거지. 니들 상상이 됩니까? 아니 봐봐 적지 말고. 그렇다면 너를 접었다 폈다 해주시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니까 이 직선식을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구하라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y꼴 x 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요 녀석을 전부 위로 1만큼 들어 올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0,1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0,1만큼 평행 이동하면 저 대칭축은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y꼴 얼마? 그렇지, y꼴 x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흰색 선은 뭐로 바뀝니까? 2x 플러스 얼마? 그렇지, y꼴 2x 플러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은 되게 쉽게 구한다고 이렇게 대칭하는 거니까 y 대신에 뭐 대입? x 대입. x 대신에 뭐 대입? y 대입. 그래서 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 걸로 되돌리려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 해버리면 됩니까? 0,-1만큼 되돌려버리면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요 녀석을 다시 0,-1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저걸 뒤집으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요 녀석을 0,-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주황색 식만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돼? y 대신 얼마 대입? 이 평행 이동 할 거면 y 플러스
그렇지. y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요 녀석은 x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배의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4가 넘어가고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에다가 천천히 갈까? x 마이너스 4 2배의 y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나눠주시면 y 플러스 1은 2분의 1x에다가 빼기 2가 되고요. 그러면 y는 2분의 1x에다가 빼기 3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기울기가 1일 때는 y꼴 x 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행이동 해가지고 대칭이동을 하고 그 녀석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왔던 것만큼 다시 평행이동하면 되는구나. 뭐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령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웨이트, 요령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이동 쓰는 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 한 번 더 적을게요. y는 2x 플러스 3입니다. 이거를 y꼴 x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식 얘를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기울기가 대칭축의 기울기가 1인 거. 요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 요령은 뭐냐 하면은요. 열나 쉽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이 대칭축을요. 대칭축을 보시면 x는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x는 누구 더하기 누굽니까? y 그렇지. y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이거를 y는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x 빼기 얼마? 1이라고 표현이 되겠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y 자리에 넣어 보십시오. x-1이 되고요. 2에다가 x 자리에 넣어 보십시오. y 플러스 1이 됩니다. 더하기 3이 되겠지. 3이 넘어가봐 x-4가 되고요. 2배의 y 플러스 1이 됩니다. 2로 나눠 보십시오. 2분의 1x 빼기 2가 되고요. 그게 y 플러스 1이 됩니다. 1이 넘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저기서 나온 결과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거 보이십니까? 쌤 저렇게 대입하면 왜 그런데요? 저 주황색으로 대입하는 게 알고 보면 이 과정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저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쉽지 않아? 대칭축을 그냥 x는으로 정리 한번 하고 y는으로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끝. 항상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기울기가 1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품 같은 거 풀고 있잖아. 대칭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정석적으로 풀고 있다. 아, 얘 기본기 없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대칭축이 축에 평행하거나 아니면 아주 스페셜하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빨리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기울기가 2나 3처럼 일반적인 기울기다. 그러면 전부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이것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나는 여기 기울기를 일부러 마이너스 1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갖고 오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저거 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편법 좋네요. 나 요령이라 했는데. 자, 아무튼 편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상황을 먼저 그려봐야겠지. 솔루션. 첫 번째. x축, y축 안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너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y 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45도 각도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마이너스 5 2x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y 꼴 2x 마이너스 5 좀 가파르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칭축에 몇 도로 만나도록? 수직으로 만나도록 가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가서 쾅 하고 찍혀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점은 이동이 안 될 거니까 직선식은 이렇게 그어지는 거겠지. 이게 구하는 식입니다.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는 지금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고요. 대칭 이동 중에서 이게 제일 연산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대칭 이동에는 요 점을 모르니까 요 점을 내가 볼까? x y 요 녀석을 내가 x y-라고 보고 요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위의 점이 보이죠? 미안.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반적으로 푸는 건 수직 이동분선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부터 갖고 올게요. 기울기를 보시면 AB 기울기 갖고 올게요. AB 기울기는 x-에서 x를 빼고요. y-에서 y를 뺍니다. 그 녀석은 이 기울기를 잡은 거잖아.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얼마가 돼줘야 함? 그렇지, 1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넘겨주시면 y- 빼기 y는 x- 빼기 x가 되고요. 그러면 구좌표와 신좌표를 구분 좀 하기 위해서 구좌표 x가 넘어갑니다. x 빼기 y. 신좌표 y-가 넘어옵니다. x- 빼기 y-. 이렇게 해서 식 한 개 잡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을 건드립니다. 중점을 보시면 미드 포인트 M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잖아. 미드 포인트 M 여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M이 y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위에 접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M의 좌표 정도는 너희가 암산할 수 있거든. 그걸 여기 각각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y좌표 생각하면 2분의 y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x좌표 생각하면 2분의 x 더하기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빼기 2가 있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할게요. y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x- 빼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구좌표와 신좌표를 구분합시다. x 플러스 y는요. x 다시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이제 12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 봐봐. 벌써 막 복잡하잖아. 자, 예를 보시면 우리 누가 주인공이냐면 나는 지금 이 주황색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주황색 구하려면 x-y-랑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연립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연립. 자, 그래서 x-랑 y-를 소거할 겁니다. 뭐라고 해야지? 봅시다. x-y는 x 빼기 y-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y
y 다시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녀석을 한 번 더 할게요. 두 녀석을 더하면 2x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사라지죠. 마이너스 2y 다시 빼기 4가 되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 다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녀석을 한번 빼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뺍니다. 위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 거야. 그러면 2y는 이렇게 되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마이너스 2x 다시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 하면은 어려워. 얘랑 얘를 구좌표식에다가 대입한 거지. x 자리에 집어넣고 y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좌표식에서 xy가 사라지면서 x 다시 y 다시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구좌표식 대입. 구좌표식이 어딨냐면 xy에 관한 이동 전의 관계식이니까 저기 있는 거죠. 저 식이 집어넣으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다시 빼기 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 x 자리에다가 y 다시 빼기 2를 집어넣습니다.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보라색 식에다가 x, y 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전개만 해주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y 다시 빼기 4 빼기 9까지 가네요. 자, 이거를 y는 꼴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y 다시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x 다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7인데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 하면 y 다시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다시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플러스 2분의 1 x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수직 2등분점 그거 이용한 겁니다. 근데 x-y- 쓰면서 연락 복잡해진 거죠. 이게 지금 울산권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서술로 해보면 애들 어디서 막히냐 하면 여기 x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y-도 있으니까 미지수가 4개나 보여. 그러니까 혼자 막 컨퓨저해지면서 그냥 포기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몇 번이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황색을 구해내는데 이렇게 하면 호흡이 엄청 긴 거 보이시죠?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풀면 망합니다. 기울기가 뭐인 게 보여야 돼? 마이너스 1인 게 보여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웨이트. 아, 기울기가 뭐이니까 마이너스 1이므로 우리는 요령을 쓴다. 요령 use. 그래? 그러면 이 식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이 y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구는 꼴로 정리합니까? x는 꼴로 정리해 보십시오. x는 얼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y는 얼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님들 따라오십니까? 자, 이거를 어디다 대입? 부자 표식에 대입. 그러면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집어넣으면 2배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뭐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건데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와, 요거 생각해서 한 줄 넣어버리니까 이만큼이 다 무시되고 요 결론이 딱 나오네. 엄청 편하겠구나.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복태 쳐보면 있잖아. 이거를 계속 맞추는 애가 있고 틀리는 애가 있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정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빌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제발 기울기 1인 거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걸로 나오라고. 기울기가 2나 3이나 이런 거 나와버리면 풀이가 이만큼 길어지거든. 그러면 2등급 이상의 밑으로 애들은 거의 못 푼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어. 시연아,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강조했으니까 잘 잡으십시오. 동률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됩니까? 원준이 이해돼?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한번 말하면 자기 걸로. 됐어. 조용히 이동. 이제 쉽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건데 애들 좀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상량을 나가봅시다. 자, 방정식 fx, y =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그려봐라 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반원처럼 생긴 요 도형이 f의 x, y는 0이다. 요런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갑니다. 첫 번째 f의 x, y = 0. 여기서 출발합시다. 이 녀석을 조작해가지고 요 모양으로 만들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처음에 이렇게 가야지. x-1 y는 0. 그리고 x-1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무슨 조작을 한 겁니까? 몇 콤마 몇 만큼 평행이동? 1 콤마? 그렇지. 0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올 때는 누구 보고 반대? y 보고 반대. 무슨 축대칭? 네, x 축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연하게 진하게 방법을 쓰는 게 편하겠죠. 너 원래 반원 함수가 연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연하게 그리십시오. 연하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1,0만큼 잡아당김. 그래? 그러면 너는 반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여기가 2가 되고 0이 돼서. 근데 그거를 다시 무슨 축 대칭을 시킵니까? X축 대칭을 시키니까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래서 서술형이라면 너를 기억식, 너를 니은식, 너를 디귿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억, 너를 니은, 너를 디귿. 그러면 연하게 그린 다음에 너 기억식이고 너 니은식이고 너 최종적으로 디귿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쌤, 전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전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식. 똑같이 f에다가 x, y는 0. 네, 저도 이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로 갖고 왔냐면 x, y 요거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디귿 x 대신에 x, 1을 대입하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연산 순서를. 그러면 얘는 무슨 축 이동하고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 한 겁니까? 1,0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연하게 그려보십시오. 이것도 연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기억으로 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그런데 그거를 x축 대칭을 먼저 했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니은으로 올 거고요. 그 녀석을 오른쪽으로 1,0만큼 당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주황색 모양은 똑같은데 중간 과정인 노란색의 그래프는 같다 안 같다? 안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소신대로 밀어붙이면 된다. 중간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아직 한 공비가 남았습니다. 요거. 시간 드립니다. 먼저 풀어보십시오. 찍어야지.
이제는 소신껏 찍으십시오. 난 몇 번이라고 생각한다. 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차피 뒤에 또 비슷한 유형이 있으니까 잘 듣고 다음 거 맞춰주십시오. 학교 시험은 이런 데서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fx, y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f의 x, y는 0. 요걸로 시작할 거고요. 도착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f에다가 y, x는 0이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f에다가 마이너스 y, x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 f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여러분들 이 모양을 저 모양으로 바꾸려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저 모양이 됩니까? y 마이너스 2. y 빼기 얼마? 2. 그렇지. y 빼기 2를 대입해야 저 모양이 됩니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대입 그리고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항상 평행이동은 x 대신에 뭘 대입했냐 y 대신에 뭘 대입했냐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바꿔 집어넣는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었습니다. 이거 조작 뭡니까? y는 x. 그렇지. y x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뭐죠? y 부호 반대. 이거 지금 x, y라고 해서 이거 순서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첫날에 설명했지만 이 수식은요. x, y가 아니고 읽을 때만 그냥 f, x, y 이렇게 읽는 거지 본질은 x랑 y라는 미지수가 사용된 다항식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x고 y는 y인 거야. 여기서도 x, y라고 읽지 좌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y는 y고 x는 x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봐봐. 누구 부호가 바뀐 겁니까? y. y 부호가 바뀐 거야. 그럼 무슨 축대칭? x. 그렇지. 너는 x축 대칭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x 대신에 뭐 대입했고 y 대신에 뭐 대입했는지 봐봐. 몇 콤마 몇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x부터 읽어줘야죠. 마이너스 1, 2. 그렇지. 마이너스 1, 2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네. 그러면 이것도 팁인데요. 이 도형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그래프 자체를 뭐 yx에 대해서 뒤집고 그렇게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연두색을 만드는 이 경계선을 좀 빨리 볼 거야. 그걸 잘 보십시오. 연두색을 만들어내는 요 경계선을 보면 처음에 0,0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yx 대칭시키면 0,0이 되는 거고요. 그걸 x축 대칭시키면 0,0이 됩니다. 그거를 마이너스 1,2로 보내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0,0이라는 점이 여기 도착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한 두세 개는 찍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요 점이 또 연두색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yx 대칭해봐. 얘 뭐로 바뀝니까? 0,1이 되는 거지. 너는 x축 대칭. 마이너스. 그렇지. y 부호 반대.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하래.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1.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한 개만 더 잡을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대칭 마이너스 1,1. x축 대칭 y 부호 반대. 그거를 다시 평행이동해라.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세 개가 있으면서 녹색인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마이너스 1,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여기. 자, 이거 돼 안 돼? 이거 탈락인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죠? 이거 되면 안 돼. 1도 안 되네. 답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복잡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단순할 때는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거는 너희가 직관적으로 풀어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제 거꾸로 갑니다.
fx 그래프가 있고요. gx 그래프를 아래 그림과 같다. gx를 fx로 나타내어라. 이 소신껏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gx를 fx로 나타내라는 거는 fx를 어떻게 이동을 해야 여기랑 겹쳐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간관계에서 그냥 같이 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앞에 보십시오. f에 x, y 이퀄 0이 있습니다. 얘를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도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gx 0. 요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간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요 모양으로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X축에 대칭시키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요런 모양이 되겠네요. 상상이 됩니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얼마만큼? 요점을 여기 오도록 왼쪽으로 몇 칸? 네 칸 위로 2칸 2칸. 그러면 마이너스 4, 얼마? 2 2 딱 적어놓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x축 대칭시킵시다. 얼마가 되죠? 누구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그러면 x 마이너스 y 0. 그거를 마이너스 4, 2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x 대신 얼마 대입? x 그렇지. x 플러스 4를 대입하고 y 대신에 얼마 대입? 그렇지. y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풀어서 적어주면 f에다가 x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gx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연습 좀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축 대칭을 먼저 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쌤, 저는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갈 건데요. 얘를 일단 한 칸 끄집어 내려요. 한 칸 끄집어 내리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요. 그거를 x축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요. 그러면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렇게 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중간 과정은 달라지지만 결과는 어떻다? 같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절대 이거 잘 알고. 너희한테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아직 극선을 안 해서 그래. 일단 될 겁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거든요. 원리랑 요령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유형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될 겁니다. 1번은 누구한테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렇지. x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보이십니까? 적을 필요 없는데 fx가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식이 있다고 치면 f에다가 절대값 x라는 거는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은 거니까 절대값 x제곱 절대값 x 플러스 1 요런 걸로 적어주면 1번 유형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2번은 누구에게만 절대값 씌우는 겁니까? y에게만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y꼴 fx니까 너한테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y에 절대값 씌워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렇게 적어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아, 너 2번 유형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은 우변 전체에다가 뭐를 씌우는 겁니까? 우변 전체에 뭐 씌우는 거? 그렇지. 그래서 y는 우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요런 꼴이 주어지면 아, 너 3번 유형이구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4번은 x하고 y에 각각 너희한테는 어떻게 돼 있음? 너희 3번, 4번 똑같이 돼 있습니까? 아, 이거 못하네요. 자,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는 y의 절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 f에다가도 x에다가도 절대값이 있는 이런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으로 보면 절대값 y에다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일단 관계식을 딱 보자마자 너 1번 유형이니, 3번 유형이니, 4번이니 이런 게 빨리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게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그리는 것까지가 머릿속에서 다다다다 떠올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석적인 방법은요. 방법은 절대값이 보이면 전부 분계점을 이용해서 조각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점 이용 한 조각함수 그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분계점을 이용해서 조각함수를 그린다고요? 자, 그러면 유형 1 한번 보겠습니다. y 꼴 f 절대값 x 이렇게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분계점은 얼마로 보입니까? 숫자 얼마? 분계점 0이죠. 절대값 안에 게 0 되는 순간이 분계점이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숫자 0이 분계점이고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두 조각이 날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절대값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fx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x 자체가 음수로 보이십니까? 아, 그러면 너 음수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렇지.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적히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내가 f1이라고 칭하겠고요. 너를 f2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f1 함수랑 f2 함수를 그린다라는 건데 f1 함수는요. x가 어느 부분을 그리면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리면 되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f1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f1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fx를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보고 fx 그려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님들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f2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f2는 대칭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너하고 보십시오. 누구 부호 반대? x 부호 반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f2는요 f1을 무슨 축 대칭하는 겁니까? y축 대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분계점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사실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뭔 디오지 소리입니까? 쌤 못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자, 1번 유형이기 때문에 y꼴 2 절대값 x 빼기 1 이런 거 한번 일단 칩시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1번 유형이구나. 그러면 f1, 2 그려야 되는데 f1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누구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이 녀석은 일단 연하게 그립니다.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2x-1인데 좀 가파르게 이렇게 연하게 그려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 x가 0인 건 0이니까 0보다 큰 부분은 0이가 되겠지. 요게 f1이 되겠고요. 그거를 다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한 게 f2가 되겠죠. 아, 그래서 요게 f2. 아, 그래서 너는 이런 V자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한번 딱 보면 오, 맞네. 기억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닙니까? 자, 갑니다. 이거 하십시오. 시연아, 이해돼? 뭔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활기참이 수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 활기참을 수업 시간에도 좀 보고 싶네요. 자, 유형 2번입니다. 자,
자, 유형 2번을 보시면 절대값 y 요 녀석이 fx가 됩니다. 이것도 그냥 분계점입니다, 여러분.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fx가 되고요. 이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fx가 되고요. 이거는 y가 0보다 작을 때가 되지. 근데 이거를 y는 걸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되겠죠. y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으로 조각함수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y는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녀석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너는 y가 0보다 작은 거다. 자, 그래서 너를 F1이라 할 거고 너를 F2라고 할 거다. 네 개의 요령이 있잖아. F1은 계속 똑같대. F1은 이거 보십시오. F1은 그냥 fx 갖고 오면 됩니다. fx 갖고 와가지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하면 돼. 아, 그러면 누구 없다고 생각해? 네, 절대값 없다고 보고 fx를 그려서 어느 부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F1입니다. 그래? 그러면 F2 한번 보십시오. 대칭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걸 배우는 거야. F2는 누구 보고 반대인 거야, 이거? F2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F2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이 부분 보십시오. 누구 보고 반대인 건데? y 보고 반대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y 보고 반대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죠. 그래서 F1을 x축 대칭하는 거다. 그렇군. 그래? 그러면 요것도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관계식 줍시다. y 뿔 2x-1이라는 똑같은 관계식인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y에 붙어버리죠. 됐어. 자,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y꼴 2x 빼기 1을 그립니다. y꼴 2x-1을 이렇게 그린다고요. 연하게.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부분을 선택해야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해야 됩니다. y가 0이면 1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 요게 F1입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자, 그거를 무슨 축 대칭? 그렇지, F1을 X축 대칭. 그럼 이거를 X축으로 접었다 뺐다 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얘가 X축. 아,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뭔가 부등호 모양으로 나오네. 어렵지 않았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다 외우셔야 돼. 세 번째. y꼴 우변 전체 절대값. y꼴 우변 전체 절대값. 그래? 그렇다면 얘는 이건 분계점이 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x가 아니지. 얘가 0 되는 순간이 분계점인 것 같습니까? 아, 그렇다면 얘는 y꼴 두 개로 나뉘겠네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f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스르륵 노가 없어질 거니까 f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풀릴 거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맥락이 똑같죠? 너 F1이라고 보겠고요. 너 F2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F1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F1은 또 누구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fx를 그립니다. 그래서 절대값 없다고 보고 fx를 그려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y좌표가 뭐한 부분이야? y좌표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 그렇지, y좌표가 양수인 부분을 선택하면 되잖아. 그러면 y좌표가 양수라는 소리는 x축 윗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윗부분 선택. 자, 그 다음에 F2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런 건 다 이해의 단위죠. F2 보면 아까 했던 건데 무슨 부호반대? F2는 관계심만 공부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변의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가 아무리 음수를 줘봤자 절대값 씌우는 순간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양수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우변 그래프는요, 음수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 부분을 꺾어 올려가지고 양수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수 부분 꺾어 올립니다. 야, 근데 꺾어 올리는 게 무슨 축 대칭 느낌입니까? 그렇지, 이게 X축 대칭 느낌이죠. 이게 X축 대칭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Y부호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맥락은 똑같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너희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EX 들어가지고 Y 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줘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fx를 그려. 그 정도는 너희 그리잖아. 그래서 y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으악 이렇게 그려지겠지.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됩니까? x축 무슨 부분? 윗부분. 이미 양수인 놈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 전체를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 없음. 근데 여기 음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꺾어 올리자. 그래서 요게 꺾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F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끝점이 1이 된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뭐야? 별거 없잖아. 됐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x랑 y랑 각각 절대값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절대값에서 f에다가 절대값 x. 이게 구조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서는 소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숱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분계점 x가 얼마인 순간? 0인 순간, y가 얼마인 순간? 0인 순간. x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y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너 경우의 수 두 가지, 너도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와, 토할 것 같은데요, 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이 스르륵 노가 없어집니다. 요거 1대 y는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y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누구 보고 반대로 나옵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그대로 풀릴 거고요. 너는 마이너스 달고 풀리는 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y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렇지, y는 마이너스 fx. 그렇지, f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x가 양수인 건 끝났습니다. x가 뭐인 순간?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여기도 뭔가 식이 있겠지. 관심 없어. x가 0보다 작을 때 y도 0보다 작은 순간도 있겠지. 뭐 식이 나올 겁니다. 관심 없어. 너를 fx, f1이라고 하고요. f2라고 하고요. f3에다가 f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F1을 어떻게 그리는지 봐봐. 이때까지 우리 전부 다 있잖아. 누구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절대값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없다고 보고 원리적으로 봐봐. 이 부분은 몇 사분면을 말하는 겁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몇 사분면이지? 1사분면이죠. 그래서 fx를 그려가지고 그려서 1사분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F1인 겁니다. 뭐야? 그냥 이 수식을 한번 해석한 것밖에 안 되잖아. 너무나 당연한데? 자, 그런데 F2 한번 보십시오. 누구 부호 반대야? y 부호 반대. y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가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y 부호 반대가 되니까 무슨 축대칭? x축 대칭. 그래서 F2는 F1을 x축 대칭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F3는 누구 부호 반대야? F1을 기준으로 했을 때. x 부호 반대인 거 보이십니까? x 부호 반대 무슨 축 대칭? 그렇지. 그래서 너는 F1을 y축 대칭하는구나. 그렇게 치면 F4는 뭐? x도 부호가 바뀌었고 F1을 기준으로 부호 바뀌었고 y도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점 대칭? 그렇지. 이것을 원점 대칭하는 거지.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y축 대칭해주면 그게 원점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쌤 뭔 소리입니까? EX 이거 한번 보면 되죠. 예를 들어 보시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임?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y의 절대값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냥 치울게요. 이렇게 주는 게 더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는데 유형 몇 번? 4번. 외우셔야 돼. 빨리 외워. 딱 외우고 가면 돼. 와, 난 이거를 언제 배운 거야? 나 이거 한 30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도 써먹으려면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자, 유형 4번이고요. F1을 그려야 됩니다. 절대값 없다고 보고 fx 그려서 1사분면만 선택을 하자. 그러면 이거 y는 꼴로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그럼 이걸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되는 건데 몇 사분면만 선택합니까? 그렇지. 1사분면 그래프만 선택을 합니다. 너 F1. 오케이. F2 갖고 옵시다. y 부호 반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면 너 x축 대칭 마이너스 2까지 가고 F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그거를 y축 대칭. 너 F3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리고 너를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럼 너가 F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뭔가 마른 목골이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한테 엄청 자주 나오는 겁니다. 됐어. 자, 요렇게 했더니 이제 오케이. 오늘 첫날이라서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수밖에 없음. 그래서 잘 필기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그래프의 개념을 구하라. 자, 얘를 보시면 몇 번 나옵니까? 순차적으로 빨리 외워. 할 수 있어. 유형 몇 번? 1번. 그렇지.
유형 1번입니다. 분계점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1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그려?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fx 그려가지고 무슨 부분 선택? x가 뭐 한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 이 해시태그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며.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x가 0이건 0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f1 그래프겠지. 그거를 f2 무슨 축대칭? 이게 F1입니다. F2 뭐였습니까?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음. 그거를 X축. Y축. 그래서 요 녀석을 Y축 대칭하면 으악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딱 한 개 있네요. 몇 번일까요? 3번. 그렇지. 3번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는 상식하고 상식.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자꾸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서 연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2번 보겠습니다.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유형 몇 번입니까 이거? 그렇지. 유형 2번입니다. 딱 보면 알아야 돼. 유형 2번이구나. 그래? 그러면 F1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fx를 그려. 그건 똑같으니까 이제 안 적을 거야. 무슨 부분 선택하면 돼? 분계점을 보십시오. y가 뭐 한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를 무슨 축 대칭? 뭔가 라인이 생깁니다. 그렇지. x축 대칭.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하면 y축 대칭.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하면 x축 대칭. 뭐 어렵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선택합니다. 이게 y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인 거 맞습니까? 그거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F1, 요게 F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와우. 됐네요. 이건 몇 번 유형이죠? 둘 다 있는 거. 각각. 4번. 그렇지. 넌 유형 4번이네. 와, 이거 케이스 몇 개 나오더라? 4개 나오더라. 그러면 해시태그로 기억합시다. F1. 없다고 생각하고 fx를 그려서 결국 무슨 부분 선택? 일사분면. 일사분면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사분면 선택. 그리고 나서 F2, 3, 4는 x축 한 번, y축 한 번 또 뭐? 원점. 그래서 x, y축 그리고 원점 되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죠. 자꾸 하다 보면 뚫립니다. 오케이. 그래? 그려보십니다. 듣고 알라 하면 안 되잖아. 먼저 그려보십시오. 이제 벌써 답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일사분면 선택하면 여기가 5인데 여기도 5입니다. 그거를 x축, y축 원점 대칭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너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이름이 뭡니까? 마름모. 방법은 두 개죠. 요 녀석에 몇 배를 해줘도 되고 4배를 해도 되고 마름모 공식 써도 되고. 근데 이건 4배 너무 쉽잖아. 2분의 25 4배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야? 할만한 걸 넘어갑니다.
뿅.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문제 나와버리면 이제 흔들리는 거지. 자 보십시오. 이건 몇 번 유형입니까? 2번. 그렇지. y에만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y 빼기 1의 절대값 있잖아. 완벽한 2번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쫙 보시고요. 유형 2번인 건 맞는데 유형 2번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하면 그 평행이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 식을 보면은요. 절대값 y에다가 x 플러스 a 얘를 먼저 보시고요. 이거를 y 대신에 얼마 대입한 거야? 이 식이 되려면 y 대신에 뭐로 바꿔 넣어야 됨? y-1을 대입해야 함. 그 말 뜻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0,1. 그렇지. 0,1만큼 평행이동했다. 요렇게 재해석이 되네. y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저 위에 식이 되네. 그러면 0,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님들 납득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유형 2번인 거 맞습니까? 누구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 꼴 x 플러스 a 이렇게. 유형 2번이라서 어느 부분 선택해야 되게? 분계점이 누구야? 0.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분계점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거를 무슨 축대칭? x축 대칭. 이런 그래프가 되죠. 아,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 되겠네요. 분석하면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그거를 0, 얼마만큼? 0,1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요 점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쯤 찍힐 거고요. 요 점이 올라가서 여기쯤 찍힐 거고요. 이 점도 올라가서 여기쯤 찍혀가지고 도형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y-1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돼 있음? 4라고 돼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이 4라는 건데 눈썰미가 있으면 이 부분도 넓이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를 써먹어야지. 아,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도 4라는 뜻과 같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밑변은 얼마로 보임? 2a. 높이는? A. 그렇지. 좌표가 마이너스 a지 길이는 a입니다. 그래서 a. 그게 얼마냐면 4. 약분하고 막 나눠주시면 a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도 상상이 돼야 되고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됐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좁은 문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예제 5번 보십시오. 5번을 보시면 방정식 이 녀석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은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다음 시간 복태입니다. 어떡하니? 자, 첫 번째 얘를 보면 유형 몇 번입니까 여러분? 4번. 그렇지. 이걸 딱 보면 유형 4번입니다. 그래서 너는 유형 4번 이런 거 바로 알아야지. 근데 뭐 한 2번 해보니까 알겠던데 저거 그리면 무슨 모양 나옵니까? 마르모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얘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인데 얘는 유형 몇 번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다? 너는 없잖아.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아니? y에만 절대값 있다? 아닌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 있다? 아닌데? 각각 다 있다? 아닌데? 이거는 아무 유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 없습니다. 세상 모든 절대값 그래프가 유형 1번부터 4번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유형이 없으면 절대값 그래프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분계점과 조각함수입니다. 이건 수능 칠 때까지입니다. 이걸 빨리 깨우쳐야 돼.
몇 번 하다 보면 돼. 그래? 자 그러면 1번 유형 4번 이거는 워낙 많이 해서 쉽게 이제 알 것 같다. 빨리 그려놓 봅시다. 마름모가 나올 것 같은데 각각의 꼭지점이 얼마인 것 같은? 이런 모양인 거 너희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 이제. 근데 얼만데? 꼭지점이. 그렇지 2가 될 거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를 보시면 y는 2분의 1에 절대값 x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요. 분계점으로 가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스르륵노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저거 얼마 돼? 1. 그렇지, 1 되는 거지. 이렇게. 뭘 외울라 하지 마시오. 원리대로 가십시오.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달고 풀릴 건데 암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 하면 여기를 퍼스트 연하게 그립니다. 조각함수 그리는 방법입니다. 연하게 그리고요. 여기를 세컨드 두 번째로 눈이 여기로 와야죠. 이 부분을 뭐 하게? 그렇지.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연하게 진하게. 그래? 그러면 연하게 그려봅시다.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y꼴 1을 그리면 연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진하게 그리면 0보다 뭐 한 부분? 큰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가 돼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모의고사 이런 스타일이야. 자 그렇게 했더니 작은 부분에 뭐 해라? 이 조각과 이 조각으로 나뉘는데 작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저 녀석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나는 이 부분을 S1으로 볼 거고 이 부분을 S2라고 볼 겁니다. 여러분들 S2는 쉽죠.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게요? 내 손으로 그려서 좀 오차가 있지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가로 길이 얼마일까? 1. 세로 길이 얼마일까? 1. S2는 좀 쉽네요. 부터 구합시다. S2는 2분의 1에다가 1 곱하기 1이네. 너 2분의 1. 자, 그 다음에 S1을 구하려면요. 요 점이 좀 좌표가 주어져야 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P 포인트를 보니까 누구와 누가 만나는 점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P라는 점은요. 누가 만나는 거야? 이 직선식 관계식 너희 알아내야지. 이거 얼마 돼? 기울기는 1인데 y절편 얼마? 2. 그러면 관계식은? y는 이 버퍼링 인간들이요. 관계식 y는 x 그렇지. x 플러스 얼마?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연두색 관계에서가 어디 있습니까? 연두색 관계식 이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이지. 넘기고 넘겨 나눠.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 P는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인데?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냐? 여기 너트, 여기 너트.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입니다. 자, 이 좌표를 보고 나는 S1을 구할 거야. 그래서 S1이라는 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밑변 얼마입니까? 그렇지, 밑변은 1입니다. 그러면 높이는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길이는 2분의 1. 너 4분의 1이야. 그래서 넓이 S는 S1이랑 S2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S1 4분의 1에다가 S2 2분의 1을 더하면 되지. 그럼 너는 4분의 3이구나. 1, 10.
그래서 유형 1, 2, 3, 4를 배웠고요. 유형 4까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형이 있는 게 아니다. 그때는 가장 FM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공교롭게도 정석이란다. RPM에서는 이게 지금 이 단원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 내기가 좀 애매한데 숙제를 한번 해봐야겠죠. 오케이. 직선에 의한 이동. 눈으로 봐오지 마라. 진짜 손으로 다 풀면서 공부해 오십시오. 그 다음 절대값 함수 공부해 오시고요. HW 틀리니까지. 바이블 좀 보여줄래? 또 있다. 틀리니까지는 뭐 얼마 없잖아요. 여기까지 해보겠네요. 앞에 안 한 것도 이제 다 채우십시오. 틀리니까지는 일단은 202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블 페이지 202조까지. 그 다음에 단태 들어갑니다. 단원 테스트. 단원 테스트는 그때 우리 좌표 평면 쳤습니까? 좌표 평면 준비했는데 안 쳤나? 우리 쳤나? 쳤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 다 준비했죠? 맞죠? 네, 그러면 직선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단원이 좀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냐 하면 RPM만 공부를 합니다. 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RPM의 3, 유형 업, 실력 업 요거 공부하시라고요. 아니 화요일까지 RPM. RPM 좀 보여주라. RPM 좀 보여주라. 이러리. 몇 종인가? 과학이니까 열심히 달릴 수 있죠. 이거 의심 있습니다. 저희 방학 아직 남았는데요. 기말고사 치면 방학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충분도 있습니까? 61쪽까지. 정석도 내고 싶은데 네요. 한번 찾겠습니다. 근데 숙제 너무 적다. 아니에요. 너희 정석 연습 문제 어디까지 풀었어요? 3단원까지 풀었어요. 3단원이 원 아닌가? 네. 원 끝까지 다 풀었어? 네. 그러면 좀 찾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